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85화 심층 분석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세계정부 최고 권력 이무와 오르성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사버의 화염 공격을 맞은 오르성과 이무는 기괴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오르성들의 기괴한 모습들은 악마의 열매 능력일 가능성도 높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오르성의 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르성의 모습과 울음소리가 다른 동물계 능력자와 다르게 이질적이었던 점과 이무와 오르성의 모티브로 보이는 만화 때문인데요. 여기서 오르성의 괴물 같은 모습은 유명 동화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나오는 괴물들의 모습과 일부 비슷했는데, 이 동화의 주인공 맥스 또한 이무처럼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동화의 줄거리를 설명하면 늑대 옷을 입은 소년 맥스는 집에서 말썽을 부려 엄마한테 괴물 딱지라며 야단을 맞지만 엄마를 잡아 먹어버리겠다고 되받아쳐 저녁밥도 없이 방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맥스의 방은 갑자기 정글로 변하고 이후 맥스는 배를 타고 모험을 떠나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해 괴물들의 왕이 되지만 엄마가 그리워진 맥스는 집으로 돌아가 다시 돌아온 맥스의 방에는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었다는 동화인데요. 이렇게 동화에서 맥스와 괴물들의 모습은 이무와 오르성과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만약 오다가 이무와 오르성의 모티브를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가져왔다면 오르성은 이무가 만든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동화에서 맥스가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간 것은 방에 갇힌 맥스의 환상이나 꿈이었는데, 원피스 1084화에서 보초병이 이 탑의 위병이 또 줄었다고 말했을 때 이에 다른 보초병이 환상의 방을 봐버린 녀석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초병이 말한 환상의 방은 이무의 방으로 보이며, 이무의 방을 꽃의 방이라고 말한 것이 아닌 환상의 방이라고 말한 것은 오다의 떡밥으로 오르성은 이무가 만든 존재이거나 환상을 일으켜 오르성의 본 모습을 숨기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오르성의 본 모습이 공개된 건 사보가 이무를 공격하여 이무의 본 모습과 함께 이무의 능력이 풀려 오르성의 본 모습이 보인 것일 수도 있어 보이며, 만약 이러한 가설처럼 오르성이 괴물들이라면 이무가 괴물들을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나 과거 인간들에게 차별받아 숨어 지냈던 괴물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스토리도 재밌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무의 정체에 대해 추측하자면 태양의 신 니카와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니카는 먼 옛날 지배받는 노예들이 언젠가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 믿은 전사라고 하며, 실존했는지 망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웃게 만들고 고뇌에서 해방해주는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니카라는 존재가 사람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1069화의 제목과 베가펑크의 대사 때문으로 1069화의 제목은 만물은 바라기에 태어난다인데, 베가펑크는 태양의 신 니카를 언급하면서 사람이 계속해서 바라는 한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만물을 누군가 바라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베가펑크의 대사들로 보면 노예들이 언젠가 자신을 구원해줄 인물을 바라고 바랬기에 해방의 전사 태양의 신 니카가 태어났다는 건데요. 이와 비슷하게 이무 또한 이러한 존재로 보이며, 개인적으로 이무의 정체는 바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스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의 영원한 동경의 대상으로, 하늘섬 사람들뿐만 아니라 달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자원이 풍부한 대지를 동경하여 끝없는 대지를 페어리 바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달의 일족들은 대지를 동경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바스를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에넬처럼 신이 되어 페어리 바스를 갖고 싶다는 욕망 또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즉, 이무는 대지를 바라는 사람들의 욕망이 의지를 가져 태어난 존재 바스 또는 바스의 의지를 이어받은 인간이 아닐까요? 그렇게 오다는 이무를 욕망의 결정체인 악마 그 자체로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 오다는 최신 극장판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단순한 노래가 아닌 인간의 외로움과 슬픔을 비롯한 마음속 어둠의 집합의식과도 같은 그 자체가 의지를 가진 노래 토트 무지카를 연출했는데, 이는 정사 원피스 세계관 설정으로 니카는 자신들을 구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의지를 가진 존재, 바스는 대지를 원했던 사람들의 욕망의 마음이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에그헤드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천재과학자 베가펑크의 세틀라이트 중 욕망의 컨셉을 가진 요크는 베가펑크와 분신인 세틀라이트를 배신하였는데, 이는 공백의 100년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거대 코끼리 지니샤가 왜 벌을 받고 있었는지와 네펠타리 여왕 릴리가 왜 이무와 함께 세계 정부를 세운 20인의 왕이 되었는지 비밀을 풀어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무는 네펠타리 릴리의 실수로 공백의 백년을 마구 찾으러 다니는 학자놈들도, 보물을 노리고 포네그리프를 갈구하는 해적들도 포네그리프라는 그런 역겨운 유물이 전 세계에 퍼지는 일은 없었다 말했었는데, 여기서 릴리의 실수는 이무에게 붙잡혀 있었던 D의 의지를 이은 자들을 풀어준 게 아닌가 생각하며, D의 의지를 이은 인물들은 최초의 해적이 되어 전 세계에 빙크스의 술과 함께 포네그리프를 퍼지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를 완수한 후 전 세계 곳곳이 숨어 D의 이름으로 살아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무는 네펠타리 릴리의 편지 내용에 릴리가 D의 이름을 새긴 것을 보고 실수가 아닌 계획된 것으로 생각하여 분노한 것이죠. 그리고 이무가 말하길 D는 과거에 우리들이 적대한 자들의 이름이라 말하는데, 이무가 말한 우리는 세계정부를 세운 20인의 왕들로, 이러한 이무의 대사로 보아 D라는 이름은 공백의 100년 전에도 존재한 이름으로 생각하는데요. 또한 800년 전 20인의 왕들은 세계정부를 세우고 레드라인 위 마리조아로 이주했다고 알려졌는데, 마리조아 이전 상공 10,000m 레드라인 위에는 루나레엘 쪽에 신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세계정부를 만든 20인의 왕들이 레드라인 위 루나레엘 쪽에 신의 나라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거나 과거 고대 왕국이 신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루나리아의 신의 나라를 무너뜨린 건 조이보이의 디에일 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드라인이 지배의 상징이기 때문으로, 레드라인의 존재로 바다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상대의 꿈인 올블루 또한 레드라인이 막고 있는데요. 즉 레드라인은 자유를 막는 지배의 상징으로 보이며, 조이보이는 이러한 레드라인을 부수려고 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레드라인 위에 조이보이의 고대 왕국이 있었다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과거 샨도라 재단에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과거 사람들이 신이었던 루나리알 쪽에게 바치는 제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며, 루나리알 쪽은 세계정부 이전 레드라인 위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신으로 불리고 있었고, 이들을 멸망시킨 게 조이보이와 뜻을 함께한 D의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닐까요?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루나리알 쪽은 조이보이와 조이보이를 따르는 D에게 멸망하여 D는 신의 천적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의 정점에 공석이 생기자 이무는 자신이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해 조이보이가 또다시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 선동하여 20인들의 왕을 모아 고대 왕국을 멸망시킨 후 독재자가 없다는 의미의 허역자를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에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D의 의미는 릴리의 편지 내용이 포네그리프를 지켜라, 세계의 여명에 깃발을 걸어라, 네펠타리 디 릴리였던 정황으로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새벽에 뜨는 태양, 여명, 던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새벽에 뜨는 태양은 어둠으로부터 빛을 밝혀주기에 D의 의지는 어둠, 지배로부터 빛, 자유를 밝혀주는 태양의 신 조이보이의 의지를 잇는 인물들로, D의 이름은 루피와 밀짚모자 적단 비비가 했던 동료의 표시 X와 비슷한 표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